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선정한 오늘의 주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하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범람 속에서 사회적 시스템은 수도 없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제도라는 사회적 시스템의 환경에서는 수십만 가지의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말하고 있지요. 한국 사회의 모든 직종에서는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인하여 사회 시스템은 무너져 버렸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날의 사회적 시스템은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부터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지요. 내가 살아남고 내가 이겨야만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고 호응해주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내가 지게 된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외면한다는 단순 논리가 적용된답니다.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일탈과 함께 이런 모습들은 24년과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가중되고 있었지요.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금메달과 승리를 차지해야만 국민들이 알아주고 호응해주지.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선수 이름조차도 모르고 혹한 비난만 쏟아진답니다. 선수와 주변의 관계자자도 출세와 생계의 목전에서는 어떻게 하여서든지 금메달과 승리를 거머줘야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선수와 주변의 관계자가 가족들의 생계를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직장의 터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은 없답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존재하였지요.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무너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었답니다. 사회적 시스템은 스포츠맨십을 가르쳤고 튼튼하게 유지하였던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 있었지요.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기주의는 존재하였지만 이타주의가 한국 사회를 이끌었답니다. 반면에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이기주의가 이끌고 있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도 입증할 수 있답니다. 개천은 한국민의 사회정의이기도 하답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이기주의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개천의 용도, 사회정의도 이기주의에 고개를 숙여야 하지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4차원 생활의 일탈이 원인이지요. 4차원 생활의 일탈을 방치하면서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한국 사회의 이타주의를 무너뜨리고 이기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 누구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 속의 미명하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만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모두 빠져 있답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그 진영 속에 있는 수많은 세력과 파벌도 모두 그렇답니다. 자신들이 되어야만 한국 사회를 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명분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절대로 한국 사회를 바꿔놓거나 구할 수 없답니다. 그저 자신들의 진영만을 구축하거나 한국 사회의 새로운 1%의 편한 삶으로 살아갈 뿐이지요. 이들은 한국 사회의 용이 아닌 세습제의 독과점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답니다. 상담사님, 이타주의의 사회 시스템을 말하면서 진보와 보수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 사회는 제3지대라는 진영도 생겨났는데 중도도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한국 사회의 중도는 최대 40%이고 최소 20%잖아요. 정확히 말한다면 한국 사회의 중도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보다도 크잖아요. 한국 사회의 국정 운영을 보수와 진보가 도맡아서 하였기 때문에 중도를 중요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영을 잃어버린 채 76년간을 흩어져 살았잖아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도 중도주의자이고 중도정부를 꿈꾸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중도정부의 탄생을 바란답니다. 한국 사회의 양당 정치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중도정부와 중도진영의 방안밖에 없답니다.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인하여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된 한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도 중도주의의 타협밖에 없는 것이죠. 보수와 진보의 좋은 정책들을 진영의 배척이 아닌 진영의 화합으로 회복시킬 수 있답니다. 국론의 분열과 손실을 중도의 중용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요. 중도가 내놓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보수와 진보가 고도 갈등 속에서 시도조차 못하였던 좋은 정책들을 회복시키는 상황도 중도의 정책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사회의 제3지대는 중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지요.
명확하게 중도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답니다. 중도가 아닌 보수와 진보의 혼합 색깔로는 큰 정치를 하지 못한답니다. 총선이 끝난 후 보수와 진보로 흡수되는 아류가 될 뿐이지요.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중도로 흩어져 있는 한국민들을 모을 수 있어야 하고 한국 사회의 중도 진영을 창출해야 한답니다. 한국 사회의 중도 진영을 구축하는 그 자체가 양당 정치의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제3지대는 당장 보수와 진보를 상대하는 대립보다는 흩어져 살아가는 중도의 한국민을 흡수하는 책략이 급한 것이죠.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제3지대의 신선함을 보여주어야 하지요. 보수와 진보가 진영을 앞세운 지역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제3지대는 지역을 앞세운 진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답니다. 지역도 편중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지역으로 나서야지요. 중도의 한국민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상황만이 오늘날의 제3지대가 큰 정치로 나설 수 있답니다. 그래야만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를 싫어하는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도 함께할 수 있지요. 새로운 정당은 신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랍니다. 그래서 정당은 정치 철학이 중요하지요. 다가오는 총선에서 중도의 지지율을 10%이든 15%이든 쌓아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의 선거는 20%와 25%를 만들 수 있지요. 그 다음에는 더 확대할 수 있답니다. 큰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4년과 5년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한국 사회의 유권자들은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진실로 바꿔놓고 싶어 한답니다. 한국 사회는 중도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40%와 20%의 중도 국민은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요. 제3지대가 한국 사회의 정치를 이끌고자 한다면 중도로 명확하게 나서야 한답니다. 상담사님, 제3지대가 가야만 하는 길은 중도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든지 중도가 아닌 보수와 진보의 색깔을 보이면서 왕성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아니, 뒷북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바꿔지기도 어려운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치는 생물입니다. 지도자는 결정을 잘해야 하지요.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바꿔놓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를 해결하는 중도 정치가 옳다고 판단하였다면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보수와 진보의 사고보다는 중도가 앞서야 한답니다. 보수와 진보의 사고로는 중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중도로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답니다. 자신부터 바꿔줘야만 국민도 지지하고 중도 진영을 구축할 수 있지요. 중도가 아닌 보수와 진보의 혼합 색깔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두 석의 자리는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의 선거는 그렇지 못하지요. 처음의 시작으로 한두 석은 더 얻을 수 있더라도 그 다음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한국 사회가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제3지대의 잠재력은 크지 않았답니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충분히 보호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아닌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한답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보수와 진보는 사회적인 혼란만 주었고 사회적인 보호는 전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중도에서 찾기도 한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는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보수와 진보는 화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도 보수와 진보는 화합을 하지 못한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무법천지인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보수와 진보는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로 변하였답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한국민의 다수는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지요. 한국 사회를 바로잡고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중도의 잠재력은 크게 향상되었지요. 기존의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르답니다. 한국 사회는 마크롱이 나올 수 있는 적기랍니다. 어쨌든 사견이 길어졌네요.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중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화제를 바꿔서 사회적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일탈을 귀신과 조현병의 환경으로 떠넘기면서 4차원 생활의 부조리는 빈번하게 발생한답니다. 가정, 학교, 직장의 터전 속에서 사회적 시스템은 무너져 있답니다. 이타주의의 사회적 시스템은 무너져 있지요. 설령 기존에서도 가정, 학교,
직장의 터전 속에서는 이타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이타주의가 이끌고 있었답니다. 오늘날처럼 이기주의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이기주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하지는 못하였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마주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기주의를 강요하고 있지요. 자신들이 살아남고 자신들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된다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조성하고 있답니다. 선발주자의 세상 사회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이타주의가 이끌고 있지요.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르답니다. 한국 사회는 자신들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는 4차원 생활의 형편없는 삶을 따라하게 하였고 부작용을 심하게 겪고 있답니다. 한국 사회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이기주의를 가중시켜 놓았답니다. 최근에서야 이기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24년째 또는 20여 년째 지속되는 현상이랍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타주의라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사람이라는 자원으로 발전시켰지만 21세기 한국 사회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사람이라는 자원으로 퇴보시키고 있답니다. 한국 사회의 오늘날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는 많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외부적인 전쟁과 경제 불황이 원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임직원의 이기주의도 큰 원인이지요. 자신들이 살아남아야 하고 자신들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내부적인 고도 갈등을 만들었고 임직원이 함께하는 에너지를 사라지게 만들었답니다. 그렇잖아도 고도 갈등과 사분오열의 한국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의 사람들로 더욱 국가 경쟁력의 에너지를 잃고 있지요. 임직원이 함께하는 노력 속에서 전쟁과 경제 불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보완하는 단합이 존재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들을 비축하였을 겁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하여 이기주의를 횡행하게 하였다면 한국 사회의 모든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돈이 없고 생계가 없어진다면 누가 우리와 가족을 먹여 살릴 거야. 우리들만 이러는 거냐? 쟤네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 맞다나 돈이 있어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얼마나 무시받고 피눈물 나게 살아가는 세상이냐고.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라. 금메달 따고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나오지 어디 입상도 못하고 경기에서 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 봤냐? 방송국에서는 스타 아니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이겨야만 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은 20세기이든 21세기이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똑같았답니다. 하지만 이타주의의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였고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만들지요.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이타주의의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한국인의 정은 살아있었지요. 반면에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이기주의의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한국인의 정은 사라져버렸답니다. 오늘날의 시골 인심은 무섭게 변하였다고도 한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가 순박한 시골 인심마저 황폐화시켰지요. 이타주의의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랍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똑같이 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터전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시스템을 20여 년이든 24년이든 세월 속에서 무너뜨렸다면 회복시키는 세월은 최소한 2배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2배의 시간도 성공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성공할 수 없는 확률은 크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한다면 이타주의의 사회적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불이익을 받거나 생계가 막혀지거나 피눈물의 삶으로 만신창이가 되면서 사회적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40년, 48년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현저히 작아지겠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국정 운영의 보수, 진보, 중도의 암묵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주변만을 회복하는 상황으로 생색내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지요. 한국 사회는 계몽운동이 필요하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는 계몽운동이 필요하지요.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답니다. 이타주의의 사회적 시스템을 공개적이고 사회적으로 동시에 내세울 수 있다면 40년도, 48년도 소요되지 않을지라도 한국 사회는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